화성의 먼지 폭풍은 정말 엄청날 수 있어요. 특히 여름 동안 붉은 행성의 남반구를 쏜살같이 지나가요. 이러한 폭풍은 2022년 1월에 일어났던 것처럼 커져서 행성의 넓은 지역을 둘러쌀 수 있어요. 그러다가 모래 폭풍이 미국 면적의 거의 2배가 되는 영역을 뒤덮었어요. 우리가 화성에 보낸 로봇 중 하나를 사라지게 만든 게 이런 걸 수 있을까요? 화성의 대기와 기후는 혹독해요. 대부분 강한 바람이 불고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63도인 사막이죠. 겨울 동안 극지방은 섭씨 영하 140도까지 떨어져요. 착륙선은 이러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장비를 갖추고 엄청 견고해야 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비글 2호가 붉은 행성으로의 어려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2003년 6월 2일 한 연구팀이 우주로 보내려고 했던 개척용 로봇 중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것은 비글 2호라고 불리는 작고 컴팩트한 착륙선이었어요. 이것의 임무는 화성에 착륙하여 세계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탐사 중인 붉은 행성의 생명체를 찾는 것이었어요. 착륙은 12월 25일이었지만 신호가 안 왔어요. 팀은 우주선과 접촉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닿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국 착륙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착륙선이 추락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떠한 기술적 오류는 발견하지 못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착륙선이 자기 낙하산에 얽혀 화성의 표면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냈죠. 어느 쪽이든 비글 2호는 실종된 걸로 간주되었어요. 나사가 실종된 착륙선의 잔해일 수도 있는 사진을 찍은 2015년까지 말이죠. 그냥 부서진 파편만이 아니었는데 부품들이 사실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착륙선의 잔해는 착륙 예정 지점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곳에서 태양 전지판이 부분적으로 배치된 채 있었어요. 보아하니 비글 2호는 성공적으로 착륙했지만 라디오 안테나가 차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지구에서 통제하거나 통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화성에 있는 얼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1970년대에 나사의 우주선 중 하나가 얼굴 형태 같아 보이는 화성 표면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촬영했어요. 사진 윗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요. 만약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여러분은 코, 두 눈, 입, 그리고 특이한 머리 모양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게 다른 문명에 의해 붉은 행성에 세워진 기념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화성에서 발견한 다른 특이한 것들은 어떤가요? 해피페이스 분화구처럼요. 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모양의 바위도 있어요. 팬케이크, 브라키오사우루스 또는 물고기와 같은 것 말이에요. 또 화성 표면에는 와플 모양의 섬이 있어요. 이것은 용암이 흐르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2km 넓이의 모양이에요. 이건 아마 아래에서 용암이 이 지형을 밀어낸 결과일 수 있어요. 또 천문학자들이 푸른 모래 언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바람이 긴 줄로 조각한 놀랍고 어두운 모래 언덕의 바다예요. 행성의 북쪽 극지방을 둘러싸고 있고 텍사스만큼 큰 지역을 덮고 있어요. 붉은 행성은 보통 갈색 모래 언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확실히 놀라웠어요. 하지만 사실 파란 게 아니에요. 한번 보려고 화성에 지금 바로 갈 수 있다면 이 모래 언덕들이 나머지 부분들처럼 갈색과 주황색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은 적외선 촬영 이미지예요. 과학자들은 종종 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깊이의 차이예요. 또 화성에서 가장 큰 계곡은 너무 커서 우리의 그랜드 캐니언을 아침 식사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마리너 계곡이라고 불리는 4,000km 길이의 매력적인 협곡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의 10배 이상 길어요. 만약 이 화성 협곡을 쭉 펼 수 있다면 미국 전체 해안에서 해안까지 닿을 거예요. 화성에는 활발한 판 구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곡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몰라요. 한 이론에서 화성의 반대편에 위치한 올림푸스 몬스를 포함하고 있는 화산 산맥이 이 행성의 반대편에서 지각을 구부려지게 했다고 해요. 이 강력한 힘은 화성 지각의 균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표면 아래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 활성화시켰어요. 이 물이 흘러나와 바위를 깎아냈어요. 그 힘은 빙하도 활성화시켰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거대한 협곡 시스템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강력한 폭발은
30억에서 40억 년 전에 일어났을 수 있는데 화성 표면의 화산은 약 5만 년 전에 폭발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 행성에는 활화산은 없어요.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내부에 저장된 대부분의 열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녹은 암석이 표면에 닿기에는 화성의 외부 지각이 너무 두꺼워요. 하지만 오래전 분출이 거대한 화산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이 화산들은 아마도 화성의 표면으로 홍수를 방출한 얼음 퇴적물을 녹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화성은 지구의 1% 미만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인 가스 용량을 가진 얇은 대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40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습했어요. 그때는 대기도 더 두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고 햇빛을 가둘 수 있었던 거죠. 또 화성은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었어요. 지구와 비슷하게 행성 핵에 있는 녹은 금속의 전류 때문에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향 행성과는 달리 화성은 핵이 식은 후에 자기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것 없이는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태양풍은 불과 몇 억 년 만에 화성의 대기 대부분을 앗아갔어요. 대략적으로 말이죠. 이게 강력한 화성의 먼지 폭풍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요. 화성은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행성의 빙하로 판단하건대 화성은 아마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빙하 시대를 거쳤을 거예요. 한 연구팀이 약 6만 장의 화성 암석의 이미지를 찍었어요. 암석은 크기가 다양했고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었어요. 즉, 다른 빙하기 동안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죠. 빙하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어요. 안에 어떤 종류의 가스, 바위 또는 심지어 미생물들이 갇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40억 년 전으로, 물론 화성으로 가서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홍수의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행성 표면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지도요. 붉은 행성의 게일 분화구를 형성했던 강력한 운석 충돌이 그 거대한 홍수를 촉발시킨 것일 수 있어요. 그 충돌 이후 화성의 온도는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그게 그 당시 화성 표면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얼음을 녹이는 원인이 되었죠. 홍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행성 표면의 지질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퇴적암의 파도와 함께 큰 잔물결을 조각했어요. 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수증기가 화성의 대기를 빠져나가는 게 발견되었어요. 또한 연구원들은 화성의 표면에서 물이 흐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흙에 검은 줄무늬가 있어요. 이것들은 여름에 커지고 겨울에 작아지는 것 같아요. 화성에는 말라버린 수많은 계곡과 하도가 있어요. 한때 이곳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 대부분이 만년설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걸 암시해요. 화성은 로봇만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에요. 5대의 탐사선이 화성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죠. 그것들은 퍼서비어런스, 오퍼튜니티, 스피릿, 소저너, 그리고 큐리오시티호예요. 이 로봇들은 사진도 찍고 토양과 공기 샘플을 가져오고 심지어 붉은 행성의 생명체를 찾기 위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들과 화성에서 재회할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나저나 정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40억 년 전에 가서 멈출 수 있다면 화성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점심을 사주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대접할게요.